언제였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제가 인생의 한근기, 저도 솔직히 이 강의를 준비를 할 때,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인생의 한근기는 언제였을까? 또는, 과거였을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까? 아니면 현재일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센터가 가장 강점이 이제 오늘 오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20대부터 70대까지 있어요. 그러면 20대인 분들 보면 70대인 분들은 20대가 저 때가 좋았지라고 생각을 또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걸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건강할 때 지키고, 예. 그다음 조금 덜 건강할 때 외부에서 오는 질병이나 이걸로 막을 힘이 있을 때까지는 그죠? 막고 그리고 이젠 정말 무언가의 도움을 얻어서 이겨내야 되는 이런 시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래 살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어떻게 오래 살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잘 누린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0년 뒤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설마 병원에 누워 있는 걸 상상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환경에 놓여서 그거를 아마 즐기고 있는 거를 금방 상상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즐겨야 되잖아요. 그럼 즐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건강해야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일단 스타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한근기란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임이 가능할 때가 항상 한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고 맛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고 하는데 우리가 어딘가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귀찮다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때 그게 저는 제 인생의 한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물론 다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돈이 이미 나한테 다 주어졌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를 오신 거고,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움직임에서 건강은,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이제 건강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저희가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에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간에 지금 거의 다 있거든요. 저희 센터도 지금 하루하루 매일 내가 하루에 무엇을 먹고 건강기능식품 무엇을 먹는지 다 찍어서 올려. 그래서 운동도 뭘 하는지 찍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몸무게에 엄청 집착을 해요. 그죠? 저도 근데 솔직히 저도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올라가서 변동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데 저도 그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만약에 몸무게가 빠졌다면 무엇이 빠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진짜 단지 그 전날 하루 걸러서 그냥 수분이 그냥 빠진 것인지 정말 내가 제대로 움직여서 지방이 빠진 것인지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우리가, 물론 건강하려면 무조건 그건 있어야 돼요. 뚱뚱하면 안 돼요. 예, 뚱뚱한 건 뭐냐면 건강을 잃어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왜냐, 내 몸에 계속 염증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첫 번째가 해야 될 거는 살을 빼야 돼요. 살을 빼려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돼요. 예,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슬림바디 살을 빼는 이유예요. 건강하게 움직이려고. 예. 자, 그러면 줄일 건 지금 다 뭐 빼려고 해요? 지방. 예. 그러면 더 키우려고 하는 건 뭘 키워야 돼요? 근육. 자, 그러면 한 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근육이 나한테 하는 일이 뭘 거라고 생각해요? 근육. 근육, 예, 그죠? 나를 뭐 지탱을 해주거나, 그 다음 또 근력? 근육? 근력? 근육이 있으면 뭐 하죠?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지탱하거나 좀 잘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게 근육이라고 하는 되게 단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덜 소중하게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근육이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져야, 아, 근육이 진짜 이렇게 해서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 요거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혹시 앉았을 때 팔짱을 끼고 그냥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았을 때 팔짱을 끼고 저 스스로 탁 일어날 수 있는 분들.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요 의자에서는 그냥 거뜬히 일어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앉은뱅이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정말 바닥에 그냥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내가 손을 짚고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가 팔짱을 낀 상태로도 이렇게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아마도 아마도,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냥 저는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체크를 하자면. 그 다음에 옛날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네. 왜냐하면 걷는 속도와 수명은 굉장히 연관성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균형이 흔들리고 이상하게 조금만 돌부려도 잘 넘어진다. 옛날보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근육이 내 몸에서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계단이 전보다 빨리 헉헉헉 숨이 차다. 웃는 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병뚜껑을 되게 잘 땄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어느 순간 병뚜껑 따는 것도 힘들어서 옆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한다. 왜냐하면 근육의 가장 첫 번째 체크가 압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 내가 지금 근육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를 봤을 때, 네. 자, 이 근육연금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죠? 근데 이 값어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근육연금의 값어치. 보통 근육이 줄면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낙상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어디서 생기냐면 화장실에서 생겨요. 미끄러졌을 때 옛날에는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을 탁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넘어지면 바로 낙상을 해서 특히 골반뼈가 거의 다 다치셔서 어떻게 돼요? 그냥 누워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건강은 그냥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리고 근육이 몸에서 줄면 이제 저게 문제인 거예요. 대사질환. 근데 근육이랑 대사질환이랑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당뇨 환자들은 일반 사람보다 근육량이 확실히 작아요. 그래서 당뇨가 더 잘 걸리는 거예요. 왜냐? 근육에서 에너지를 태우거든요. 당을 50%를 써요. 저희가 밥을 먹거나 하면 당을 섭취를 하잖아요. 야채도 다 당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코끼리도 야채를 먹으면 찐다. 네. 거기 당이 있는, 탄수화물이 있는 건데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몸에서 어떻게든 소비를 많이 해줘야 지방으로 축적되는 게 적잖아요. 근데 당의 50%를 근육이 써요. 음. 그래서 대사질환이 덜 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근육이 약 1kg, 근육 1kg에 약 1,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근육이 1kg가 빠졌다. 그러면 1,400만 원이 소비를 한 거고, 예, 버려진 거고요. 내가 운동을 해서 어떻게든 1kg를 늘렸다. 그러면 내가 뭘 된 거예요? 1,400만 원치 연금을 넣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거라서 요즘 엄청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1,400만 원이 여기 의료비나 간병비에 왜냐하면 그 낙상사고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의료비가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보니까 가치가 약 1,40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애터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에 제일 많은 근육이 어디에 있냐면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에 여기 척추.
여기 우리 허리를 지탱하는 요 힘에 근육이 거의 70%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근육이라고 한대요. 그 말은 뭐냐? 그래서 다 어디를 지금 근육을 붙이라고 해요? 허벅지, 엉덩이. 그러면 여기에 근육을 붙이면 내가 먹은 거를 그죠? 당의 50%를 소비를 하고 그러면 더 건강해지는데 얘가 움직이면서 내가 훨씬 더 건강하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잘 또 써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몸에 매일 단백질이 몸에서 생기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백질은 30대에 최고점을 찍고 그 뒤로 1년에 몇 프로씩 감소하느냐? 1%씩 감소를 해요. 그럼 이미 우리는 감소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챙겨야죠. 예, 보충을 해야죠. 근데 나는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매일같이 닭가슴살을 몇 킬로 먹고 아니면 고기를 얼마를 먹고 닭똥 저기 먹는 계란을 열심히 먹거나 그 진짜 많이 먹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예. 난 그럴 자신 있다. 네. 근데 저희가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돼. 그걸 우리가 매일 그렇게 제대로 챙겨 먹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백질의 최대 약점이 있어요. 최대 약점. 소화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예. 이게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먹었는데 좀 설사가 조금 난다든지, 뭐 이래서 소화 장애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그걸 이미 단백질을 먹으면 그런 자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드는 회사마다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애터미 이 프로틴은 말 그대로 트리플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의 단백질을 소화하는 속도에 서로 딱 똑같이 맞춰서 만들어 놨어요. 비율을. 어느 거 하나는 빨리 소화되고 어느 거 하나는 적게 소화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그러면 그 양을 조절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똑같이 모두 다 소화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 근육의 흡수를 더 좋게 해주려면 비타민 D도 섭취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데 잘 소화가 안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뭐가 튼튼해야 되냐면 장이 튼튼해야 돼요. 이 장에서 잘 받아줘야만 내가 먹은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내 몸에서 쓴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빠지면 뭐 하나만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유기체예요. 서로 다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어느 거 하나 딱 먹고 좋아졌다? 이런 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같이 맞춰져서 먹어줘야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그게 저희가 유산균을 먹으면 이왕 먹는 단백질이 훨씬 더 소화를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근육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뼈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뼈는 이 근육은 뼈를 잘 해주는 파수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육이 제대로 안 움직여주면 뼈가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혈액이 우리 몸을 다 돌잖아요. 그러면 심장에서 자심실이 팡 하고 혈액을 팍 내보내줘요. 그 팍 내보내는 힘이 저 발끝까지 내려갈 것 같죠? 감사해요. 아니랍니다. 예, 동맥까지밖에는 안 보내준대요. 그러면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라든지 아주 자잘한 혈관들이 정맥이라든지 있잖아요. 그것까지 팡 보내주는 거는 종아리 근육이래요. 이런 거. 이런 거. 종아리가 많이 움직여줘야 발끝까지 그 끝까지 혈액이 가서 또 움직여줘야 밑에까지 갔던 혈액이 위로 팡 솟아 올려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많이 움직이되 어떻게 해요? 조금 빠른 속도로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과도 굉장히 근육은 관계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내 몸을 건강하게 나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황금기로 만들려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근육, 뼈를 또 보호해주는 것도 근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훨씬 높아요. 왜 높을까요, 여성들이? 너무 좀 슬프네요. 네, 근육도 약한데, 그러니까 덜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확실히 덜 움직인대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자, 그런데 일단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어느 순간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뼈로 갈 수 있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펌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대요.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이. 왜요? 네, 쪼그려 앉아서 집안일을 많이 한대요. 생활 습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로봇. 네. 하나씩 다 사드리세요. 네, 그래서 일단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지만 빠져나가는 관절 안에 그죠? 칼슘도 채워줘야 또 근육이랑 같이 잘 움직여주니까 제가 지금 제 몸에 이거 터마신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 관절이 되게 빳빳해요. 근데 손이 뻣뻣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사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안 움직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펌프처럼 계속 움직여야 이 안에 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유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또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야 내 몸이 자꾸 윤활유가 생기는 건데 제가 확실히 이거를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를 하면서 계속 먹고 있거든요. 덜 뻑뻑해요. 이 관절이. 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좀 주물러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확실히 이게 줄어요. 그다음 통증도 굉장히 많이 줄고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 터마신하고 이 칼마딘, 요건 진짜 칼슘이 들어있는 제품이니까 요거는 관절에 관련된 제품이고, 그다음에 칼마딘은 칼슘, 우리 뼈에 관련된 제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시력이 그냥 우리는 조금씩 나빠진다고만 생각하지 어느 날 내가 시력을 잃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다 시력을 침침하다 그러지 안 보인다는 사람 잘 없죠? 왜? 밖을 안 나오시니까.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밖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 말은 뭐예요?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눈이 나쁘면 우리 왜 한쪽 눈만 안 좋아도 어떻게 걸어요? 떠듬떠듬 걷지 않던가요? 저 한번 이게 다래끼가 나가지고 여기 한쪽을 맞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밑에 이거 계단을 못 내려오겠는 거서 계속 이러면서 눈이 두 개인 이유가 있구나.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력 저하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외선을 받으면 이게 황반변성이라고 이게 우리 빗금친 거 있죠. 특히 바둑판 이렇게 사각을 이렇게 보면요. 그게 울렁울렁울렁 거리면 그건 황반변성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력을 잃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자외선을 계속 오래 내 눈을 쬐면 눈이 침침이 아닙니다. 뭔가 하얗게 막이 낀 것처럼 띄었다가 어떻게 되냐면 시력을 잃어요. 그게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서 집에 그냥 외출을 잘 못하시고 집에 계시잖아요. 그걸 그러면 우리는 그걸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모든 신체 기능에 눈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지켜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큰 문제가 아닌데 원래 만들어지는데 감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계란 노른자. 그죠? 그다음에 동물의 간이라든지 그런 걸 일부러 먹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못 먹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걸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오메가3는 우리 안구 건조증에 특히나 좋거든요. 망막신경이라든지. 그래서 요거를 함께 먹어주면 서로 또 시너지가 나니까. 근데 진짜 먹을 거 많다. 그죠? 근데 왜냐하면 오메가3도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럼 무조건 이거는 외부로 뭔가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근데 오메가3 하면 고등어만 딱 생각나잖아요. 근데 고등어 하루 저기 일주일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유럽은 그거 고등어 일주일 하루 섭취, 저 일주일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섭취를 해주시면 네, 몸에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실천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 내가 몸이 움직일 때를 오늘을 가장 감사한 날이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지금 건강하니까 감사한 줄을 우리가 그냥 잊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뛰고 있을 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차 안 일어나고 이제 조금 그래도 덜 힘들 때 이때가 내 몸의 한근기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원하는 걸 볼 수 있고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을 때가 한근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집에 가실 때 이제 어떻게 하셔요? 계단으로 오르시고 계단을, 예, 내려오는 거 말고요. 계단을 오르실 때 직접 오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은 이제 다음에는 단백질 섭취를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좀 늘려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건강검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 애터미에서 A케어가 있거든요. A케어 앱이라고 있어요. 그 A케어 앱을 오늘 초대하신 분하고 같이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꼭 해서 건강 파트를 딱 누르셔서 이 체크를 다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내 노화 속도부터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A케어 앱까지 설치를 해서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하셔서 꼭 황금기를 오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입니다. 네, 건강 정보 들으니까 또 어때요? 너무 좋아요. 난 막 걱정되던데 뒤에서 막, 내 건강은 어떡하나? 내 건강은 잘 되고 있나? 우리가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막아야 할 때가 있고, 이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 혼자서 이거를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요. 그게 건강보조식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저거 나한테 해당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 먹어봤는데 변화되는 거 없더라. 안 낫더라. 약이 아닙니다. 내 몸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저희 어머니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해모임을 오랫동안 드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먹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라.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봄인데 안 긁네? 코 훌쩍 안 거리네? 알레르기가 사라지셨어요. 이게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점차 내 몸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되찾아줄 멋진 강의를 해주신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은수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래 살기만 하면 뭐예요? 뭐 오래 살기만 하면 뭐예요? 잘 살아야지. 잘 살려면 내 삶이 뭔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집에서 너무 휴식이 필요해서 한 이틀간 집에서 안 나오고 침대에서만 뒹굴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무기력해집니다. 허리가 아프고 나가기 싫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싫어가지고 기저귀 차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애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무기력해지면서 되게 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활기차게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우리 이 사회는 우리가 평생 활기차게끔 살게끔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까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서 살되 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애터미에는 클럽이 있어요.
우리 오늘 헬스클럽 다녀오셨어요? 헬스클럽 말고 춤추는 클럽 말고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사람들을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고요. 연봉 2억 이상 받는 사람을 로열 리더스 클럽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봉 2억 이상이 되시는 로열 리더스 클럽에 속해 있는 로얄 마스 안준현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하게 애터미하는 남자 로얄 마스터 안준영입니다. 우리 센터가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보니까 제가 센터 이 연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꿈꿔왔던 센터의 모습이 여기서 한 2배 정도 좀 더 늘면 제가 꿈꿔왔던 센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분씩 손잡고 오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강의 시작하고 5분이 지나서야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겠다. 제가 애터미를 왜 하게 되었는지 저의 그런 결단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까 우리 박승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5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애터미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진짜 새로운 결단을 하고 5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했고 또 그 결과 5년 만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연봉 2억자 클럽에 또 입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준 생각을 하게끔 해준 그런 계기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고 또 어떠한 과정으로 달려왔는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80개 프랜차이즈 혹시 여러분들 꼬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키즈 카페 들어보셨어요? 네. 오, 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키즈 카페였는 것 같아요. 서울에도 가맹점이 있었고 전국에 많은 가맹점들이 있었고요. 80개 정도가 되는 가맹점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했던 그런 키즈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진짜 30대 초반에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고 그 결과 자수성가를 좀 했었어요.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어 보셨나요?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린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어,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큰 위기가 한 3번 정도는 온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더 많이 오는 사람들도 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제가 우리 탄생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진짜 부잣집에서 탄생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위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고 부모님한테 용돈 10,000원 한 푼 받아쓰기 힘든 가정에서 자랐었어요. 부모님께서 노점상을 하셨는데요. 노점상을 뭐 가게 이런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 가게에 일정하게 출근하셔서 노점상을 하신 게 아니라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옷을 가득 채워 놓으면서 오늘은 뭐 집 앞에 시장을 가고 또 내일은 거제도에 있는 시장을 가고 시장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거든요. 우리 집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친구들하고 지나가다가 엄마가 앞에서 장사하고 있으면 저 뒤로 돌아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웠었어요. 그랬던 저의 마음이 지금은 더 부끄럽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갈 때부터 어업학과라는 학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업학과 원양어선 타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과예요. 그 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학교에 입학을 했던 목적은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학교 알아보니까 군대 대신에 배를 탈 수 있겠더라고요. 군대 대신에 배를 타면 돈 쓸 데도 없겠네. 그럼 내가 목돈을 좀 모을 수 있겠네. 그래서 나는 좀 자영업 장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원양어선을 탔었어요. 여러분들 낚시하신 분들 낚시 미끼 많이 끼워 보셨죠? 그 크리새우가 제가 배 타기 전에는 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배 타고 나서 그 크리새우를 개척하는 배에 제가 항해사로 승선을 했었습니다. 자, 인생 이막에서 아마 보셨던 분은 아마 보셨을 텐데 이때가 21살 때예요. 이때가 젊어 보이나요? 지금이 젊어 보이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때 이 방송을 제 생일날 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 원양어선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감천항 부두에서 출항할 때 저는 밖에를 못 나갔어요. 부모님이 펑펑 울고 계신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떠나보냈는데 제 생일 때 이거를 방송을 해줘서 부모님이 얼마나 또 뭐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내리고 제가 집에 탁 돌아와서 아 나는 이제 진짜 배에서 제가 그 달력에 꽃표 치가면서 3년을 버텼거든요. 꽃표 치가면서 3년을 버티고 이제 배에서 딱 내렸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정정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고 매일매일 낚시 가셨고 이랬던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 수척해 보여서 보니까 아버지가 암에 걸려셔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번 돈을 싹 다 쓰셨어요. 원망이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력에 꼽혀치가면서 견뎠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제 돈을 다 썼다고 하니까 또 새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원망도 많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아버지가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다. 지금도 아버지 살아 계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곧바로 취직을 했어요. 제가 배에서 내리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면요. 이 회전 스시 있잖아요. 회전 스시. 일본에 갔을 때 그 회전 스시가 엄청 사람들이 핫한 걸 보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은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졌고 저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말레이시아에 파견 근무를 가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백만갑을 하기도 하고 이때가 젊어 보입니까? 지금이 젊어 보입니까? 저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예.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지금 제가 나이가 47살이거든요. 27살 때. 예. 이때 말레이시아에서 근무를 했을 때예요. 이때는 진짜 말레이시아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제가 저희 회사에 물고기 잡는 도구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런 여느 일반인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용접도 했었고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다녔을 때 항상 제가 8시, 9시 때 마치면 제 자리에 앉아서 시청각 교육을 했었어요. 이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제가 데리고 하원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다시 아침에 보내고 지금은 중3 미운 중3이 돼가지고 예,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데 이때는 참 애틋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일반 어느 직장인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아내가 부산은행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생활을 할 때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해서 첫째를 낳고 갑상선 한증증이 와가지고 이제 둘째를 못 낳는데요. 둘째를 못 낳는다 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만두게 했는데 또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부터 이제 아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그래도 뭐 돈 그럭저럭 뭐 모으는 건 없었지만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살다가 수입이 한 달에 딱 절반이 되니까 이제 경제적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모아놨던 거 이제 계속해서 바닥으로 가게 되고 와 이렇게 살다가는 내 너무 행복한 지금 나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겁도 없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그냥 갔어요. 뭐에 이끌리듯이 그냥 가가지고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가보니까 뭐 보니까 전부 맥주집, 커피집, 통닭집 이런 데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좀 유독 이렇게 제 눈에는 반짝반짝 빛났던 업종이 있었는데 키즈 카페 프랜차이즈 키즈 팡팡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어서 제가 거기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 와이프한테 제가 그 키즈 카페 부스 앞에서 서가지고 여보 이거 한번 해볼래? 그때 제가 돈이 마이너스 1억 8천만 원 있었거든요. 집도 대출 그리고 통장에는 500만 원도 없는 내가 겁도 없이 와이프한테 여보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와이프가. 그랬던 거였는데 제 성격이 어떻냐면요. 그냥 돌진이에요. 무조건 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계약금 냈어요. 그 통장에 있는 500만 원 갖고 계약금 내고 이후는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0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는 결단을 제가 이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열심히 일했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었고 회사 사장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항상 데리고 다녔었고
이뻐해 주셨었는데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제적 고통을 겪으면서 또 책도 읽어보면서 아, 이 일 가지고만 내 가족을 근사하기가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나의 모두 전부와도 같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카스라고 했죠. 지금은 없는데 거기에 제가 썼던 글들입니다. 예, 또 축소시켜도 됩니다. 부끄러워요. 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험난했던 창업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때 빚이 얼마였냐면 4억이 넘었었어요. 빚이. 직장 다니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4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대출을 받았냐면요. 아까 500만 원 내면은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퇴사하기 전에 직장인 대출을 알아보고 그 직장인 대출 한도가 다 안 나오니까 한 2억 정도의 창업 비용이 필요했어요. 한도가 다 안 나오니까 직장인 대출을 동시에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동시에 이렇게 은행 대출을 심사를 동시에 받고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 A에서도 B를 확인 못하고 B에서도 A를 확인 못하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이 모자라니까 2금융으로 넘어갔고 3금융으로 넘어가고 4금융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제가 창업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이 가장 힘들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막 다녔었거든요.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 빌려줄 것만 같았던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고 진짜 1원 한 푼 빌릴 수가 없었고 이때 정말 너무너무 험난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또 키즈 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저는 장사만 하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창업을 딱 해놓고 오픈해놓고 보니까 오픈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오픈하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픈하니까 손님이 한 명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이 공단인 거예요. 공단. 여러분도 공단의 키즈 카페를 창업해 본 생각을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돈이 하나가 없다 보니까 그 키즈 카페를 창업해 준 사람이 돈에 맞춰서 장소도 찾았고요. 돈에 맞춰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공단에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순 없잖아요.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단지 들고 탑마트부터 시작해서 엄마들이 다니는 공간 다 돌아다니면서 백만갑을 했어요. 저희 키즈 카페 놀러 오세요. 오시면 정말 잘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돌아다녔더니 손님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을 때 아이들 안 끼고 똥기저귀 갈고 오줌 니고 집에 간 아이들 신발끈 다 묶어주고 그렇게 애들을 케어했더니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주말에는 진짜 정말 박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공단에 손님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만두고 나서도 이거는 나중 얘기인데 그만두고 나서도 사장님 어디 갔어요? 바뀐 주인 별로예요. 근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했고 이 키즈 카페 가맹점이 한 10개쯤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1등 매장이 됐었고 제가 교육 매장으로 또 선정이 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나가는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겠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에서 간판 하나 달아주고 키즈 팡팡이라는 간판 하나 달아주고 전화도 잘 안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로열티를 받아 가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어떨 때는 50만 원도 받아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미웠는데 한편으로는 아, 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려야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야기했던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네. 이 자영업은 노동 소득이네.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겁도 하나도 없이 이 현수막이잖아요. 현수막. 이때 제 가맹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키즈 카페 뭐 커피숍 하나 창업하러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하삼동이면 하삼동 10%면 10%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고 아 저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매장 좀 보여주세요 하고 매장 보여줘. 저는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아 한참 설명 다 하고 나면 매장이 어디예요? 그러면 매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됐어요. 매장은 없지만 창업을 하면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키즈 카페 영업은 전문이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한 명의 가맹점주님이 저를 믿어주셨고 또 그분하고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진주 가는 중에 이제 저는 이제 계약 받으려고 가고 있는데 저한테 20만 원이 송금이 되는 거예요. 안 할랍니다라고.
그럼 그 20만 원 받고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주까지 가서 계약 받아서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1호점 진주점이 탄생을 했고 거기서 제가 한 달 동안 잤어요, 그냥. 제가 키즈 카페를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키즈 카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자면서 그 사람의 이 가게는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했더니 손님들이 또 저가 운영했던 경험은 있잖아요. 그 경험 때문인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또 이 1호점이 잘 되니까 이제 저는 가맹점이 생겼어요. 그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맹점이 없이도 제가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면 가맹점이 있는데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막 2호점, 3호점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80개까지 늘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때는 제가 동업을 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저한테 키즈 카페 처음 상담해 주셨던 분. 박람회장에서. 키즈 팡팡 하세요라고 상담해 주셨던 분. 왜냐하면 저는 키즈 카페에 대한 그런 운영 경험은 있지만 이걸 시설하고 할 수 있는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동업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오더라고요. 코로나가 와서 제가 뭐 이 다른 사람들한테 제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스터디 카페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이트 펜슬 스터디 카페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이트 펜슬 스터디 카페를 창업을 해서 130개까지 스터디 카페를 늘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짜 돈 버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도 배웠고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알려줬던 재테크에 대한 방법도 배웠고 그래서 스터디 카페 130호 이후에는 롤러 스케이트장 이 롤러 스케이트장 롤러버스 점주님이 저한테 애터미를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포린 필라테스 그다음에 브런치 카페 JMT라고 하는 브런치 카페 10개소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재테크도 공부를 하고요. 경매도 공부를 하고요. 다양한 돈 버는 방법이라면 제가 잘 배워가지고 이 맞은편에 상가도 샀었어요. 대상 골드 프라자라는 그거 사면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한번 된통 뛰어가지고 거기서 부동산에 대한 노하우를 또 얻어가지고 지금 그거 갖고 있었으면 저는 이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다양한 돈 버는 재테크에 대한 경험을 이제 몸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돈 버는 거는 자신 있어. 라고 한 제가 왜 애터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 자, 세 번째 위기가 왔어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운영 중이었던 키즈 카페 매장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던 거예요. 키즈 카페 코로나 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오니까 아예 손님들이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오는 것 자체가 금지였으니까. 근데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월세가 계속 나가요. 큰 평수, 제한테 애터미 전달했던 분, 그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수입은 없는데 1,000만 원을 어떻게 매달래요? 그 몇 달 안 있으면 다 부도죠. 그런 부도들이 계속 나다 보니까 본사에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냐? 네가 우리 집 가족 먹이 살려준다며. 네가 뭐 창업할 때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며. 잘 될 때는 막 벤츠도 바꾸고 이럴 때는 막 잘 될 때는요. 잘 막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하다 얘기 안 해요. 근데 안 될 때는 찾아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진짜 우울증 걸려가지고 본사 문 잠가 놓고 있을 때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도저히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접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2019년도에 제가 처음을 했었어요. 코로나 딱 생기고 나서 코로나 생기기 전이죠. 이게 생기기 전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그때 처음 접했던 회사가 유사나라는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주 이때가 잘생겼어요. 지금이 잘생겼어요. 지금이 훨씬 잘생겼죠. 애터미 부작용입니다. 자, 우리 박수문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 유산하라는 회사에서 제 형제 라인의 사회를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2년 동안. 진짜로 열심히 일을 했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또 다른 소득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적을 알려면 내가 이게 성공하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홈미팅 이 회사는 홈미팅으로 이렇게 센터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홈미팅을 통해서 항상 모임을 했었고요. 아메이에서도 항상 홈미팅을 통해서 합니다. 저희 애들 어릴 때 모델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찍고 준영 TV라는 유튜브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 봐주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비공개해 놨는데 지금도 제가 한 번씩 봅니다. 이때 한번 보려고. 그러면 이런 실험도 하잖아요. 이 식이섬유 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 기름 덩어리가 잘 없어지는지, 그리고 막 오메가3 이렇게 기름 스펀지 녹았다 이런 실험도 막 하고, 건강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었죠,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진입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진입비가 뭐냐면 사업을 시작해서 레그를 만들려면 물건을 사야 돼요. 아까 그 다이어트 제품. 우리 고영경 국장님이 그때 여기 오셨었는데, 제가 우리 고영경 국장님 유산화 리크루팅 할 때 100만 원치 다이어트 시켰었어요. 그런 회사에서 이제 그런 회사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지인 영업하고 사람들 만나러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또 제가 정말 믿었던 지인한테 한번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이 유산화 사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온라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가입은 했어요. 사람들이 가입은 하는데 가입비는 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가입은 했었는데, 진입비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뢰가 안 쌓인 뭐 신뢰가 쌓여도 100만 원치 물건 사라 하면 아무도 안 사는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누가 100만 원치 물건을 사겠습니까? 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포기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저한테 나타났던 거죠. 제가 강종욱 단장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한테 애터미를 소개해 주셨던 분은 직급이 에이전트였었거든요. 에이전트 애터미를 그분은 롤러스케이트장이 망해서 애터미를 시작했었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혼자 오지 말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하니까 강종국 단장님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도 그때 제가 건방지게 지금 제가 뭐 엄청 건방진데, 단장님 말고요. 단장님 말고 돈 더 잘 버는 사람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이도구 임페리얼님 여기 딱 처음 만났. 이제 가입하고 일주일 차입니다. 겁도 없이 에이전트가 가입해가지고 제 온라인으로 뭐 좀 한다고, 이 온라인으로 할 건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도구 임페리얼님이 해보세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장장 4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제가 이때 막 TV 출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유산화 때예요. 애터미 때 아닙니다. 유산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한번 온라인으로 히트를 한번 치보겠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TV 출연도 하고 매거진 투데이 여기도 나가고 이현아 본부장님 막 출연하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는 저희 직원들이었어요. 여기 박수근 본부장님 계시죠? 지금 박수근 본부장님만 남아있네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영경 국장님도 여기 있고. 고영경 국장님, 박수근 본부장님 있죠. 이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저것들이 잘하고 있나?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화이트 펜슬이라는 프랜차이즈는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 창업을 좀 결단을 했었고, 근데 센터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으로 내가 프랜차이즈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이것을 할지, 아니면 이 애터미에 완전 집중 몰입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손차수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삼겹살 집에서 소주를 한 잔 저한테 먹이시더라고요. 소주를 한 잔 먹이시면서 제가 여기에 집중 몰입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랜차이즈 잘 되고 있던 프랜차이즈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때는 화이트 펜슬도 있었고 꼬마 대통령도 있었고 한 회사였거든요. 이제 그 대표한테 찢어지자. 그때 심정은 저는 이 프랜차이즈를 그만두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화이트 펜슬을 다 주고 저는 꼬마 대통령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꼬마 대통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집중 몰입한 지 이 센터가 창업한 지가 한 딱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제가 전업한 지 3년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 3년 동안 정말 여기 계신 우리 파트너분들과 애터미에 집중 몰입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드디어 로얄 리더스 클럽에 이번 달입니까? 저번 달입니까?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에 입성을 했고, 저 혼자 입성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리더스 클럽, 연봉 1억자 클럽 두 분과 함께, 그리고 또 튀르키예에 계시는,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가면 또 로얄 리더스 클럽 승급식을 해요. 이렇게 세 분의 성공자를 함께 탄생시키면서, 또 그 밑에 또 돈 버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그렇게 집단 성공을 이루어 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간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왔던 과정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만 흘러갔을까요? 절대 순조롭게만 흘러가지 않았죠. 진짜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파트너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박수훈 본부장님 강의하다가 우는 거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강의를 하면서 울 수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었어요. 제가 여기 중간에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는 모습을 넣었다가 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뺐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 지금부터 제가 애터미를 이제 시작했던 이유, 제가 그 수익이 좋았던 프랜차이즈를 완전히 던져버리면서도 이 애터미를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저의 가족 때문이었어요. 저는 코로나가 다시 온다면 그 코로나를 맞으면서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저희 직원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다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왜? 저도 불안한데, 회사로 오면서 저도 불안한데 어떻게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애터미에 같이 올인해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성공시켜 줄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녀석이 오면서 제 직업이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는 세월이 가도 영원불변한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 내 직업도 이렇게 짱짱한 직업도 불안한데 진짜 앞으로 영원불변한 직업은 과연 어떤 직업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열정을 쏟았을 때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 제가 유산에 있을 때는 이거 제가 지금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열정적으로 했었어요. 정말 누가 보면 진짜 미친 사람이라 할 정도로 거기서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구조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리스크를 만들지 않으려면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애터미를 만났었고요. 이제 세상을 제가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어차피 늙을 거잖아요. 지금도 늙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늙을 거고 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 지금 요즘에 너무 빠르게 변하죠.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실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직업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리고 재난, 코로나19 같은 게 또 다시 온다면 나는 버틸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리스크 없이 평생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정답은 노였어요.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 나는 절대 여기서 서서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애터미 사업을 했었는데 이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가 만든 시스템 안에 내 파트너들을 좀 가두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만 하세요. 회사의 시스템은 따라가지 마세요. 이 온라인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직급 도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조직은 그렇게 제가 만든 룰이 법인 것처럼 운영을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과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없어진다면 내 조직은 과연 안전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내 조직이 무한 복제가 될까?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라진다면 뻗어나갈 수 있을까? 또 정답은 노더라고요. 나의 리스크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회사의 시스템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만 한다. 이때도 이 온라인 시스템 할 때도 잘 나갔었어요. 굉장히 한 회원수도 한 2천 명 정도 됐었고 스폰서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은 했었죠. 뭔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가입도 막 시키고 막 해요. 하고 막 강의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냐 제가 이거 가져왔네요. 이거 우리 총장님한테 보냈었던 거. 제가 직급 도전을 하고 나서 총장님 저한테 앞으로 직급 도전을 시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직급 도전을 시키면 저는 앞으로 애터미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오늘 하필이면 총장님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그 줌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보냈어요. 제가 우리 총장님한테 보내고 나서 제가 도전을 안 했었어요. 직급 도전을. 한동안 직급 도전이 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안 한 게 한 2년 정도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그냥 쭉 갔던 거예요. 2023년 6월까지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였습니다. 지금 2026년 6월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였고 이 기간이었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진짜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갔을 때. 그런데 딱 내 시스템 안에 가둬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펼쳐 나갔더니 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겨우겨우 이제 됐지만 아무도 내 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없더라. 그 이후에 제가 회사의 시스템을 따르고 세미나에 참여를 하면서 직급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매출은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이런 법칙을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 제가 이 FC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이 앱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 썼던 돈을 다 포함하면 한 3억 정도 썼던 것을 과감하게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삭제시키고 이때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아까운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갔던 노력, 시간,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 참여하고 사람들 만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로 처음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고 2년 지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위기, 나에게 왔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통해서도 허접함의 터널로 우리 회장님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허접함의 터널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일은 쉽게 쉽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쉽게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었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제가 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허접함의 터널을 한번 보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근로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영업에 도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가입 안 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없어요. 교원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도 들어가 보고 여기는 무슨 회사인지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공부해보고 막 다양하게 제가 허접함의 터널로 들어갔던 거죠. 왜?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미치겠으니까. 그렇게 제가 살아오면서 허접함의 터널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허접함의 터널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일에서 반드시 지나야 성공할 수 있는 일에서 내가 허접함의 터널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애를 썼다면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이제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요,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쉽게 나는 프랜차이즈 대표였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라고 애터미 사업 하다가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벤츠를 타고요. 벤츠를 타고요.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제품을 가득 싣고 시장으로 갔어요. 이때 처음에 제가 차에서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차에서 못 내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어요. 첫날에는 그냥 돌아오고 둘째 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카메라를 차고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여기서 난 절대 성공 못해. 라는 생각으로 한직하고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고객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요.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머님들, 나의 친구들. 해모임도 팔고 1,000원짜리, 100원짜리 잔돈 드리면서 요즘에도 전화 와요. 니 왜 요새 안 오노? 막 이렇게 얘기해 어머님들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100만 값부터. 어,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샤론 노즈 마스터까지 이제 갈 수 있었고요. 우리 파트너들하고 다시 힘을 합치고 센터에 오면 전부 다 옷 갈아입고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터키에서 터키 파트너들을 터키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이때 터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온라인이었어요. 제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3억 날렸다고 생각했던 그 온라인이라는 그 노하우가 그대로 요때 다시 이제 꾸물꾸물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한 분의 파트너를 만났고 이 파트너가 지금 스타마스터가 됐고 리더스 클럽까지 입성을 했던 거죠. 그 처음 만났던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손차수 총장님하고 표를 끊고 갔었던 가서 우리 통역 유스라 만났을 때 장면이에요. 그리고 첫 방문 때 방문했던 지역들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남아 있느냐 보면 요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빠르게 순환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월 200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근데 저는 처음부터 목표가 월 200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부자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월 200만 받아가지고는 절대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 1000도 아니고요. 월 1억 정도는 벌어야 내가 내 가족을 진짜 그래도 지키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제 목표는 무조건 월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서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 달성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허접함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 깨닫게 됐던 거죠.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애터미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져.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기본을 따라야 되고 제가 회사에서 알려주는 성공자들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따라가면서 나의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같은 거 하면 맨 마지막에 될 때까지 하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제가 아까 저의 그 삶의 그런 모토가 뭐냐고 물어보시던데 저는 이거예요.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죽도록 꾸준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반드시 어려움은 찾아온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런 허접함의 터널을 건넜을 때 반드시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인간관계, 수많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연결된 인연들이고요. 제가 튀르키예에도 수많은 인연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지금 소통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나랑 딱 맞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짜 같이 사는 가족들도 딱 나랑 맞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또 자녀들도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랑 맞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맞춰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토 또 한 가지. 단 한 사람의 적도 만들지 말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적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하고 내 인연 끊어야지, 이제는. 그리고 우리 애터미 사업 하다가도 저 사람은 안 되니까 그냥 버려버려야지. 내가 신경 안 써버려야지. 그러면 그 그냥 아주 가볍게 넘겨버렸던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 그룹이 흙탕물이 된다는 것을 저는 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겸손해지고 무조건 낮아지자.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적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어느 누구도 비교당하는 거는 싫잖아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나의 파트너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를 하지 말자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원래 이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 강의인데 오늘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빠르게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렸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2013년도에 키즈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을 처음 했거든요. 지금 한 13년 정도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한 13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때 저한테 제가 그때는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죠. 저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랐고요. 또 제가 어떠한 삶을 살지 앞이 막막했던 그런 시절들이었어요. 그런 저한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상상했을 때 과연 내가 10년 전 나에게 칭찬을 해줄 수 없을지에 대한 그런 미래를 결정하는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10년 후는 반드시 찾아올 것 같아요.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10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너 그때 진짜로 잘했고 진짜로 훌륭했고 참 어려운 순간도 잘 이겨내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장님이 좀 살만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영상 나오면 항상 이러고 계셨는데 이제 눈물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만큼 삶이 많이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여러분 앞에 내가 왜 애터미를 하고 있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신 우리 로얄마스 안주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젊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월 1억 나는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저는 일하지 않거든요.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가 3명이 있습니다. 8살 딸이 있고요. 6살 아들이 있고 4살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무서워요. 얘네들이 과연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나라가 이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아이 임신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애터미에 올인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불러놓고 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아빠가 책임감이 이렇게 없나? 가장이라는 놈이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이상한 요행만 바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올인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가난할 수밖에 없겠구나. 차라리 지금 이 젊은 시기,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가난을 경험하고 이 아이들에게 꿈의 미래를 만들어주자.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제가 안준영 총장이 붙잡고 애터미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그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제 미래는 짱짱할 거고 저희 아들의 미래까지 짱짱할 거예요. 왜냐? 애터미는 나의 아이디를 상속해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나의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나의 아이디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봤던 우리 안준영 총장님께서 월 1억을 버시던 아이디를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월 1억을 받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내가 10년 열심히 해서 내 자녀의 자녀까지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거 안 할 이유 없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 나 애터미 해야겠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딱 한 가지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부산 비펙스에서 열리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오셔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나처럼 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애터미라는 거구나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훈제창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훈제창 어떻게 하는지 안 까먹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내가 받은 동기부여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사훈제창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훈제창 준비! 야! 사훈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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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